자, 그럼 나만의 마케팅 플랫폼 구축하기 웹이나 첫 번째 시간 마케팅 자동화,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구성할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께 제가 본조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제가 16분 정도 보내드린 것 같은데 받으신 분도 계시죠? 네, 어떤 분들께서는 재미있게 호응도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약간 이게 뭘까 하는 반응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본조로라는 서비스는 개인화 비디오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퍼스널라이즈드 비디오죠. 메일 형태로 발송돼서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 메시지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메일에서, 이건 데스크탑 버전이긴 하지만 메일에서 대략 이런 형태로 메시지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 버튼 클릭하게 되면 누구누구쌤 안녕하세요. 이러한 웨비나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하는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 서비스는 최근에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유튜브 못지않게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이 좋은 그런 서비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가입한다든지 해도 특정 회사 또는 특정 제품에 가입하는 거지 대부분 또 온라인으로 가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직접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 특정 서비스 이렇게만 각인되지 실제로 인간적인 면, 개인적인 면은 많이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메일이 와서 이태원쌤 또는 이태원씨 반갑습니다. 이러이러한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셨죠. 저는 고객 지원 담당하는 누구누구인데 앞으로 우리 서비스 많이 활용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메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동영상 메시지를 받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좀 뿌듯하고 좀 신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동영상 메시지를 발송을 했을 때 그 서비스의 유지율, 리텐션 레이트, 유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의 장점은 그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컴퓨터에서 직접 촬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스마트폰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화면도 잠깐 키우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서 본조로라는 앱을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메시지를 보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 중에 한 분, 예를 들어서 김지혜 쌤, 레코드 나우 하게 되면 여기서 제 얼굴과 목소리를, 음성과 비디오를 직접 녹화할 수 있는 앱이어서요. 이렇게 직접 활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동을 해서 보낼 때 어떻게 본조로의 리스트가 차곡차곡 쌓이냐면 여러분들 다 신청을 해주셨죠? 보스로 신청을 해주셨을 때 자동으로 이제 제피어라는 연동 앱을 통해서 본조로의 리스트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세한 모습은 잠시 후에 잠깐 좀 보여드릴 테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본조로라는 서비스는 이 본조로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사례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서비스가 좋다, 부족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정보들,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 같고요. 이 본조로라는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렇게 영상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본조로의 인티그레이션 화면. 자,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실 텐데요. 인티그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통합일 수도 있지만 연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즉 A라는 서비스에서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B라는 서비스에 연동 또는 연결되어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서 잠시 보시면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액티브 캠페인, 컨버트 킷, 드립 같은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들과 연동이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컨버트 킷이라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어떤 태그가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자동화 태그가 걸리면 그 자동으로 그 이메일을 가진 사용자의 리스트가 본조에 전달돼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달해라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자동화 연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설명드릴 개념은 클라우드와 SaaS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엑셀이나 뭐 아레아 한글, MS 워드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사용했잖아요. 지금처럼 클라우드가 발전하기 전에는 자,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USB에다가 파일을 옮겨서 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작업을 이어서 한다든지 또 급하게 바쁜 일이 있으면 근처 PC방 가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옮겨가면서 작업들을 했죠. USB가 없는 경우는 이메일로 자기 다른 계정에다 보내기 또는 나의 계정으로 다시 보낸 다음에 메일을 열어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할 수도 있었고요. 한 적도 있었고 조금 더 상황이 발전한 후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또는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파일을 그쪽에다 옮겨 놓으면 어디서 접속을 하더라도 그 파일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도 원드라이브인가요? 네, 오피스 같은 경우도 파워포인트나 엑셀 작업을 하게 되면 로컬에다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하면 어디서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상황이 좀 더 뭐랄까 편해졌어요. 구글의 G 스윗 같은 경우를 보면 구글의 G 스윗 프로그램 내에 구글 시트, 엑셀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파워포인트, PPT 같은 파워포인트 같은 프레젠테이션, 워드, 지메일, 그리고 설문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하나만 열어서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더 발전한 개념이 SaaS, 즉 어떤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데이터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대부분 구글 설문지 많이 사용들을 해보셨죠? 교육 신청을 받는다든지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 구글 설문지에서 내용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구글 설문지에서 작성한 내용이 구글 시트로 조금만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구글 엑셀 형태로 쭉 데이터가 정리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구글 설문지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행사 접수를 받으면 그것이 구글 시트에 당연히 저장이 되고 거기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알림톡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설문지에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함께 보내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에 다양한 메시지를 연동해서 보낸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연동이라고 하죠. 인티그레이션 연동이라고 하는데 구글 설문지와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별로 우리가 특별한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바로 쉽게 연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네이티브 인티그레이션, 자연 연동이라고 합니다.
구글 설문지와 구글 시트에서 뭔가 연동하는, 설정하는 부분만 연결해주면 되죠. 하지만 카카오, 알림톡, 문자, 메일 이런 부분들은 직접 연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구글 설문지에서 입력을 했는데 문자로 갔다, 메일로 갔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갔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때 나온 서비스들이 바로 연동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가 하나 있죠. 바로 제피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피어라고 하는 서비스는 잽이라는 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A라는 서비스에서 뭔가 데이터를 넘겨받으면 B라는 서비스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현되는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에 보시는 제피어 홈페이지. 제피어 홈페이지에는 보시면 다양한 앱의 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크게 보이진 않지만 맨 왼쪽에 보이는 게 구글 시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게 지메일이죠. 그 다음에 트위터, 슬랙, 구글 캘린더, 메일침프, 트렐로, 페이스북, 구글 드라이브, 액티브 캠페인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공간이 보이죠. 빨간색은 아마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G메일이 오면 그 중에 특정한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 저장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파란색은 트렐로라는 할 일 관리,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트렐로에서 어떠한 특정한 목록이 하나 생겨나면 자동으로 그 내용을 G메일로 보내라 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피어라는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모든 서비스를 다 연결해라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제피어의 최병규 쌤 좋죠. 예, 제피어라는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려면 제피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춰서 서비스를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서 제피어에 연동되는 서비스가 몇 개나 있을까요? 찍어서 한 번쯤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3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신 거죠, 장정원쌤. 5개. 최기현은 없어요. 네. 윤건홍쌤은 울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제피어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피어라는 서비스를 크게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은근히 우리나라 서비스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용하는 글로벌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메일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죠. 유튜브 사용하시죠. 인스타그램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면 유튜브 채널에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내가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것들을 특정 페이스북 그룹에 게시물로 보내줘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거기서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하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총 4단계의 서비스를 총 4개를 연결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랜드봇이라는 화면을 제가 좀 켰고요. 챗 창출해서 랜드봇이라는 그 챗봇 서비스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교육 신청하셨죠.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면 그 챗봇에 입력한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그리고 언제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저장이 되고 그 내용들이 바로 두 번째 보시는 녹색이 드미오라는 지금 현재 보시는 웨비나 서비스입니다. 드미오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데미오라는 서비스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드미오의 서비스 등록을 하려면 랜딩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드미오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그 랜딩 페이지에다가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게 되면 등록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작업 하지 않으셨죠? 직접 챗봇에 있는 내용이 바로 드미오에 연결이 돼서 바로 웨비나 등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이는 동그란 원이 컨버트킷이라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지중지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연락처가 이미 있다면 그 연락처에, 없다면 연락처를 새로 등록하고 태그를 하나 등록합니다. 태그. 자, 태그라는 개념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꼬리표라는 개념이에요. 그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특정한 이름과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웨비나 신청 이런 태그를 붙이는 거죠. 웨비나 입금 또는 뭐 웨비나 취소 이런 태그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챗봇에서 등록하고 데미오 이 웨비나도 등록하고 그 다음에는 컨버트킷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연락처를 등록하고 태그를 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에서 바로 알림톡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화면은 잠시 후에 어떤 화면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과 제표를 연동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용하면 좋을 텐데요. 대부분 아까 그 본조로처럼 한두 개의 서비스만 제대로 활용해도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전체 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랜딩 페이지이고요. 네, 가운데 랜딩 페이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등등등 들어와서 자, 리드 제너레이션 여러 가지 개념도 있는데 이 화면은 잠깐 참고로 정도로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병욱 쌤, 와우. 김병욱 쌤, 비전문가도요. 비전문가도 할 수 있나요? 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가 비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하지 않아도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지만 개발을 안 한 지는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현이 가능할지는 잠깐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이 화면은 잠깐 참고로만 보시고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과 제표를 사용해서 효과를 내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려면 가장 좋은 것은 직접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까지 하게 되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잠시 제 얼굴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좀 주시고요. 온라인에서 직접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고 찾아오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마케팅 측면에서는 처음 보시는 것처럼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바운드. 자, 우리가 콜센터에서 전화 걸 때 인바운드면 전화 걸려오는 거죠. 아웃바운드면 제가 전화를 거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웨비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웨비나도 하니까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연락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그렇지 않죠. 대부분 제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려놔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브런치에 올려놓은 게시물, 또 페이스북 공유, 또 제 랜딩 페이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와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이 온라인 세상에서 펼쳐놓으면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것을 이제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본조로라든지 또는 정말 마케팅 잘하시는 분은 인스타그램 하나만 가지고도 마케팅을 정말 잘하시죠. 인스타그램에서 저 이제 헬스 트레이너
이런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두 가지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플랫폼 형태를 구축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두 가지 컨셉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리드 제너레이션. 쉽게 말해서 연락처를 따는 거예요. 연락처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알림톡이나 SMS를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는 이메일과 함께 휴대폰 번호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요. 취득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연락처를 취득을 하는 것을 바로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지만 거기서 많은 분들을 보시고 교류도 하고 댓글도 달지만 직접 뭔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거나 특별한 프로모션을 하게 될 때 그분들께 단 한 명에게라도 연락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비즈니스 계정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계정인 경우에는 절대로 개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락처를 꼭 획득을 해야 됩니다. 리드라고 하고요.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취득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디언스 빌딩, 즉 연락처를 취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제품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컨텐츠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커뮤니티 형태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메일링 또는 연락처가 파악이 안 되더라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여러 가지 소셜 채널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나의 서비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집단을 형성하는 것 오디언스 빌딩이라고 볼 텐데요. 이것들을 확립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오디언스 빌딩이라는 측면은 광고에서 보면 광고 수신자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내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 이걸 오디언스라고 하고 이런 집단들을 잘 구축해놓은 것들이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바로 오디언스 빌딩이라고 합니다. 조금 박차를 가해서 속도를 좀 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디언스를, 그러니까 리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때 우리는 CRM 형태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또 화면 저 얼굴 죽여놓을게요. 자, 우리는 CRM, 즉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고객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수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메일과 휴대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수집을 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최근의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보이냐? 뭐 직급, 직함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객들, 이 리드의 행동 정보들이 계속 쌓여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메일을 얼마나 열어봤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클릭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데이터로 쌓이게 되고요. 어떻게 태그가 되었는지, 무엇을 구매했는지 이런 행동 정보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CRM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이 수집된 연락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알림톡도 보내고, 영상 메시지도 때로 보낼 수 있고요. 자, 이런 거기다가 마케팅 자동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시스템까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려면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첫 번째는 엑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고객 명단 엑셀 사용하시고 구글의 스프레드 시트 사용하시지만 연락을 하려면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별도로 더 관리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전용 CR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허브스팟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최근에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통상적으로 이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ESP라고 하는데요. ESP에서 이런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잠깐 다음 시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케팅 자동화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자동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가 있죠. 이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의 고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담으려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어떤 광고를 보거나 글을 보거나 했을 때 게시물을 보고 나서 또는 소셜미디어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로 온 다음에 자, 여러분 이러이러한 뭔가를 하니까 여러분 등록해 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콜투 액션 메시지를 보고 나서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등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운영되는 방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워크플로우와 태그입니다. 자, 워크플로우, 자, 가운데 잠깐 보이죠? 플로우 차트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태그, 좀 더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웨비나를 신청을 하시면 웨비나 신청이라는 태그가 딱 붙습니다. 그러면 이 태그가 가운데 있는 워크플로우에서 자, 웨비나 신청 태그가 붙었다라고 이제 트리거를 줍니다. 트리거, 촉발을 해주죠. 그럼 그 다음에 웨비나 신청 태그가 붙으면 그 다음에는 웨비나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린 다음에 웨비나 날이 되면 아침에 자, 웨비나 날이 되었어요 라고 또 이제 태그를 발생시키고 그 태그가 발생하면 웨비나 참석 링크를 알림톡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형태로 오늘 아침에 오늘 신청하신 분 말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알림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셨던 랜딩 페이지에서 연락처를 입력을 해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폼이에요. 양식이죠. 구글 폼도 마찬가지. 구글 폼, 구글 설문지도 마찬가지이고요. 네이버 폼. 네, 김병국 쌤 네이버 폼 사용한다고 하셨죠. 네이버 폼에서도 입력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네이버 폼에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와 연동을 지원하거나 네이버 폼이 제페어와 연동이 된다면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네이버 폼은 좀 어렵겠네요. 다양한 폼 서비스를 통해서 이름, 이메일 등등을 입력을 하거나 또는 봇, 챗봇이죠. 여러분들 그 랜드봇이라는 챗봇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죠. 그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는 API를 통해서 2가지 정도 사례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온라인 스쿨 플랫폼이에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에 딱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사례는 이따가 마지막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폼과 그리고 봇 그리고 API를 통해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는 대부분 고유한 폼들을 제공합니다. 메일침프 사용하시는 분 계시죠? 마찬가지 제공하고요. 스티비 국내 이메일 서비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컨버트킷, 드립, 액티브 캠페인 이런 서비스들은 다 자체 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폼에도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메일 시스템에 들어가겠고요. 또는 이런 폼이 아니라 전문 폼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폼 말고 전문 폼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사용을 하겠죠. 첫 번째 구글 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무료입니다. 익숙하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글 설문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것들을 제피어 같은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로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타입폼이라는 폼입니다.
타입폼은 대화형 폼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잠시 후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jot폼이라는 폼이에요. JOT. 발음이 조금 까리하긴 하지만, 자, 이 폼은 이 연락처를 보내면 연락처와 여러 가지 주로 이제 주문 내용, 쇼핑몰 같은 데서 주문을 하게 되면 jot폼으로 뭔가 데이터를 받으면 그것들을 PDF를 만들어서 영수증, 또 인보이스 형태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마음에 드시죠? 김병국쌤. 타입폼은 대화형 폼,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컨택 폼이라든지 그래비티 폼 같은 다양한 폼들을 사용해서 쉽게 홈페이지에서 폼을 만들어서 연락처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시 타입폼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타입폼은 대화형 폼이에요. 실제로 화면 작동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셔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잠시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타입폼 찾았습니다. 타입폼에서 링크를 클릭을 했고요. 이 링크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올리게 되는데, 좀 잠깐도 시간이 어려운데 잠시만 한 30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제가 바로 이어서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타입폼을 열고 타입폼을 탭에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당장은 못 보여드리고 따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두들리 교육을 접수를 받을 때는 이 타입폼을 사용해서 교육 접수를 받았어요. 이 타입폼의 장점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입력을 해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태원. 이메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메일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는요. 이렇게 차근차근 입력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는, 다른 서비스에 연동해서 접수를 받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자, 최근 들어서 이러한 컨버세이셔널 리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폼이 이제 직접 대화형은 아니지만, 대화형 폼이에요. 네, 장정원 쌤 타입폼 기억나시죠? 자,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컨버세이셔널한 기능이 굉장히 뭔가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뭔가 신청을 할 때 폼 하나에 모든 양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부터 끝까지 다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그리고 막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입력을 안 하는데 꺼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형 폼은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 입력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20대의 젊은 총각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아름다운 여성이 아이패드를 뭔가 만지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좀 얻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는 총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고 저는 젊으니까요. 자, 그래서 연락처를 얻고 싶은데 바로 옆에다 연락처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 좀 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연락처를 줄까요? 안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통 뭐 작업을 한다기도 하고 차근차근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아이패드 사용하시네요. 저 아이패드 저도 지금 막 하나 살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아, 저는 뭐 이러이러한 버전 사용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아이패드 사면 정말 좋나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죠? 예전에 제가 아이패드 2 시절에는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주거니 받더니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와, 저는 뭐 이러이러한 뭐 교육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뭐 원격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학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서, 좀 있으면 늘어야 될 텐데, 혹시 무슨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 맺으면 나중에 제가 궁금한 거 있을 때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물론, no, 됐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락처를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선수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정보들을 속속속 빼먹을 수 있습니다. 빼먹는다는 표현을 좀 하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연락처만 딱 물어봤으면 기껏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연락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지금 그 여성분은 나이가 예를 들어서 25이고 어디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패드를 주로 이제 수업 필기 강의 시간에 필기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정보들을 차곡차곡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거리도 좁히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드 제너레이션을 할 때도 물론 이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PDF 이북을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곧 교육을 개시할 텐데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신청을 받거나 할 때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 자,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불태워볼까요? 파이어? 이렇게 하면서 평상시에 제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준비를 하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겠죠. 차곡차곡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컨버세이셔널 리드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봇도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체험을 하셨죠? 자, 이 챗봇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봇에는 크게 구분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이티브 봇, 메신저 봇. 네, 네이티브 봇은 그냥 홈페이지에 추가되어서 홈페이지 위젯 형태로 또는 전체 페이지로 제공되는 그런 봇이고요. 메신저 봇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메신저에서 대화를 하다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속 질문을 하고 답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즐거워보는 게 KBO라든지 프로야구 또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게 되면 알림이 오고 제가 어떤 팀하고 하는지 언제부터 하는지 실시간 경기 보기 이런 것들 해나갈 수 있죠. 메신저 봇도 유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 봇과 카카오톡 챗봇을 많이 좀 들여다봤는데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구축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렵죠. 제작을 하는데. 그래서 네이티브 봇을 선호를 하는데 제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티브 봇 화면이 보이시죠? 자, 네이티브 봇. 자,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란 위젯 형태로 뭔가가 보이고요. 그것들을 클릭하면 펼쳐지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프로액티브 메시지. 이렇게 먼저 이제 화면이 있으면 한 3초 정도가 지나면 뿌럭 튀어나오면서 이런 동영상 메시지가 나와서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궁금하시나요? 이렇게 또는 보고 있는 페이지에 따라서 지금 첫 화면 같은 경우는 인사말이지만 가격 페이지를 보는 경우는 혹시 가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각 페이지에 걸맞는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전 네이티브 봇을
봇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 트렌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메신저 봇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일단 대화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죠. 그래서 뭔가 입력을 합니다. 뭐라고 입력하면 뭐라고 나오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표현이네요.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입력할지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듭니다.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세요? 뭐 리드 제너레이션 또는 뭐 세일즈, 뭐 컨버전 이렇게 예시를 들면 관심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형태이죠. 점점 네이티브 봇이 이런 트렌드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봇은 바로 여러분들께도 경험을 하셨던 랜드봇이라는 봇 서비스입니다. 자, 이 랜드봇은 직관적이고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드래그해서 아이템들을 끌어다가 만들 수 있고요. 웹사이트에다가 직접 뭐 팝업 위젯 섹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더 유용한 기능들은 다양한 모듈과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표를 통해서이죠. 가격도 무료 버전에서도 월 100개 정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 제가 이 랜드봇을 활용해서 어떻게 접속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사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기에 조금 복잡해 보이시긴 하죠.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흐름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고양이 나오죠? 여러분, 파이어 나오죠? 그럼 불태워볼까요? 파이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옆에 보이는 파란색 블록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빨간 블록이 휴대폰 인증하는 거. 4자리 문자 받아서 휴대폰 번호 인증하는 그 모듈입니다. 인증 받아가지고 다음에 쭉 왼쪽 그 두 번째 줄로 내려오면 자, 인증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해리슨 포드가 나와서 시작을 하고 다음에 이어서 자, 교육을 어떤 과목들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신청을 받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지금까지 신청받은 내용들 쭉 보여줍니다. 내용이 맞나요? 수정을 한번 수정을 할 수 있겠고요. 내용이 맞다면 그 다음 보시는 해리슨 포드 밑에 보이는 화면에서 세팅을 하고 다음에 이제 4줄이 나옵니다. 4줄이 나와서 첫 번째 자, 4줄 그 첫 번째 신호등은 가격이 얼마고 두 번째는 가격 계산합니다. 첫 번째 과목 한 과목이면 2만원 곱하기 1에서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네모 붉은색 박스를 치고 화살표로 퍼놓은 것이 바로 제피어라는 서비스와 연동하는 모듈이에요. 제피어와 연동을 해서 첫 번째 세션 신청했으니까요. 제피어로 가서 자, 단어하면 간단히 보여드릴까요? 제피어로 가서 자, 랜드봇에서 연락 신청을 받아서 두 번째 드미오 세션 등록을 하고 컨버터 킷에 태그 등록을 하고 알림톡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아까 이 화면 잠깐 보셨죠?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션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이메일 발송 등등등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봇의 밑에 아래쪽에 있는 봇을 보시면 빨간색은 두 번째, 그 네 과목을 모두 신청하시는 분께는 5번째 제표예요. 여러분들 4과목 다 신청하셨으면 알림톡 4개를 받았죠.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알림톡,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여러분 4과목 신청하셨고 전부 금액이 8만 원이고 그래서 어디 계좌로 입금을 해주세요. 계좌를 입금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옆에 구글 시트에다가 지금 등록한 내용들을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겁니다. 참 쉽나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각 단계들을 잘 구성을 좀 해야겠죠. 자, 이렇게 봇을 잘 사용하면 저는 어떤 점들을 느끼냐면 사실 좀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간단한 봇부터 차곡차곡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앞으로의 뭐 계획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랜드봇, 네, 또 책임을 랜드봇이나 이런 플로우 차트 그리는 도구가 제공되나요? 네, 바로바로 끌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시연을 한번 해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이런 봇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선 무료 버전을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최성민 쌤도 이렇게 챗봇이 오는 것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자, 챗 만들면서 좋았던 점은 그전에는 이제 컨버트킷이라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의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만 프로세스를 구성했는데 챗봇까지 같이 겸비하고 나니까 주 프로세스는 오히려 챗봇이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구현하는 모습은 제가 일단 시연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제피어가 실행이 되면 첫 번째 랜드봇에서 실행돼서 컨버트 킷에 태그를 또 붙입니다. 입금 안내 뭐 이렇게 태그, 이 태그는 본조로 발송이라는 태그였던 것 같아요. 태그를 붙이고 본조를 발송했다는 거죠. 세 번째 곰 하나 나오죠. 본조로에다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즉 이 제피어가 발생이 되면서 아까 보셨던 그 본조로의 리스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한테 알림톡 갔죠. 자, 여러분들한테만 알림톡 가면 저는 모르니까 다섯 번째 알림톡은 저한테 오는 알림톡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봇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에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젯들, 서비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객 상담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아까 보셨던 챗봇을 통해서 상담할 수도 있지만 그 챗봇은 오히려 뭐 리드 제너레이션이라든지 프로세스를 밟아가는데 사용을 하면 좋고, 오히려 챗봇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간략하게 고객을 응대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인터콤이라는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객 응대하는 서비스입니다. 화면 뭐 작겠지만 잠시 보시면 대기하고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들이 쭉 얼굴도 보이죠. 그 밑에 이메일 등록도 할 수 있고요. 맨 밑에는 간단한 비디오 쇼케이스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직접 연동을 해서 CRM과도 통합을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는데 무료 버전이었고 다소 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는 우리가 사용하기는 조금 적합치 않을 것 같지만 넘버원 서비스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는 채널톡 서비스는 거의 유일한 우리나라 서비스예요. 우리나라 서비스이다 보니까 장점은 첫 번째 국내 메신저와 연동이 가능해요. 보시면 카카오톡, 카카오 상담톡과도 연동이 가능하고 라인 이런 것도 라인 그리고 카카오에 있는 채널톡, 카카오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톡톡과도 연동이 가능한 것 같아요. 다양한 개발 연동을 비용을 받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 하지만 가격대가 녹록치는 않아서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빡빡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프레시챗은 프레시웍스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것들, 헬프데스크, 마케팅 도구,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프레시웍스의 다양한 서비스와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담 채팅 기능은 비용 없이, 제한 없이 거의 무료로 상담 부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서비스는 비머라는 서비스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 비머 사이트에 가서 보면 이 비머 사이트에 보시는 비머 이제 위젯을 인터콤과 연동을 해놨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비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우리 서비스의 히스토리, 공지사항, 알림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업데이트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사이트가 살아있는 것 같고 고객을 위해 주는 것 같아서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보통
블로그에 회사 소식 같은 것을 공지사항, 알림 이렇게 알려줬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하고 섞여서 조금 불편했는데 이렇게 컨텐츠와 분리해서 별도로 보여주면서 방문자의 웹사이트 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월 1,000명, 1,000명 방문자까지 무료인데요. 이 무료 버전 아직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여줄 서비스는 버드시드라는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서비스는 일단 화면 공유를 해서 한 번씩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버드시드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위젯, 오른쪽 하단에 위젯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위젯이 쭉 뜨죠. 그래서 세일즈 팀에게 연락하기, 컨택폼 메일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동영상 쇼케이스도 있고 미팅 캘린더 지원을 해서 미팅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요. 채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12가지 종류의 기능들을 제공해서 이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인 경우는 500 방문자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온라인 스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 가지 자동화 서비스,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제피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좀 이따 시연도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피어 설명드렸고,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웹사이트 도구들,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온라인 스쿨로 이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잠깐 톡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드릴게요. 네, 장정호쌤. 비머와 이제 버드시드는 홈페이지에다가 심어야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고, 워드프레스 같은 사이트에서는 간단하게 코드 매출만 입력해서 직접 쉽게 연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도 지원합니다. 비머 플러그인이 있고, 버드시드는 플러그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민건 학생 앞에 말한 서비스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핸드폰으로 지금 공유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제 얼굴만 보이시나요, 혹시? 이매진쌤? 공유 화면은 아직은 제가 한꺼번에는 못 보여드리고 지금 현재는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얼굴도 안 보이세요? 어떡하죠, 이매진쌤?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제가 원격으로 봐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들어보시고 영상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네, 슬라이드 목소리. 현재 그렇게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화면 공유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최성민 쌤 말씀대로 어떻게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게 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좀 힘들어서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작년에 잠깐 이런 내용들 소개 안 하려고 하다가 저 혼자만 쓰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올해는 많은 분들에게 좀 전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할지 어떻게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릴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고요. 민건홍 쌤은 랜딩 페이지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랜딩 페이지는 아마 4주차 때 수업 때 이게 있을 거예요. 랜딩 페이지는 광고나 링크, 게시물을 클릭해서 보여주는 것이 랜딩 페이지예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몇 가지 적어 놓고 이따가 한꺼번에 조금씩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랜딩 페이지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어갈 테니 궁금한 내용도 있으면 챗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보고 있다가 기억했다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온라인 스쿨은 저는 예시는
예시가 후반부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따 화면에 이따 보여드리고요. 온라인 스쿨,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과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클래스 101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것도 온라인 스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스쿨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활용 범위에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먼저 드릴게요. 유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등록하고, 뭐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해야 하면 가장 좋은데, 대부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매를 바로 잘 안 하겠죠.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니 코스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도구인 두들리 서비스를 두들리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때 주로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 시간은 한 3, 40분 정도 되는 길이를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메일이 저희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PDF 하나 다운받거나 무슨 알림을 받는 경우와 뉴스레터 받는 경우와 다르게 나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줬던 사람이 주는 메일이기 때문에 좀 더 소중하게 느끼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준다면 꽤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 교육과정으로 이어나가는 거죠. 미니 코스를, 이러한 미니 코스를 리드 제너레이션 용도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료 과정까지 판매를 하고 나중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멤버십 형태로 월정액 또는 뭐 연간 비용 개념으로 비용을 받아서 멤버십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해주는 전문적인 정보에 관심을 갖는 분들과 이렇게 오디언스를 이게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라인 스쿨을 구축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미 구축된 스쿨에 강좌, 수업만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유데미, 글로벌한 지금 코로나19 또 문자가 오는데, 자, 유데미 같은 서비스에 그냥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서 등록을 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클래스 101 우리나라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등록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업계나 특정 분야에서 재능을 가져서 클래스 101이 승인을 해준 사람들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인프런 우리나라 서비스인데요. 주로 IT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승인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유데미나 클래스 101, 인프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동영상 강좌만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죠. 또는 치사하게 내가 만드는 강좌를 당신들이 뭔데 승인을 해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스쿨을 직접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형태를 제공하기도 해요. 런대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요. 워드프레스를 직접 사이트를 만들지 않거나 그냥 독립 서비스를 사용을 하려면 티처블, 대표적으로 티처블이나 하이츠 플랫폼 같은 이런 서비스를 매월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티처블 같은 경우는 무료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고 월 30불 정도, 3, 4만 원 정도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스쿨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 웨비나를 시도를 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웨비나의 주요 목적은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무료 웨비나에 해당하는데요. 자, 여러분께 무료로 이런 웨비자를 열 테니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신청해서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연락처를 제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료 세미나를 바로 열어도 됩니다. 자, 외국과 우리나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화면 잠시 켜서 보여드리죠. 외국의 경우는 무료
웨비나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리드 제너레이션 용도로 많이 연락처를 획득을 해서 나중에 고가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드 제너레이션 용도보다는 왜냐하면 워낙 오프라인 세미나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참여하지 온라인에서 특히 무료 세미나를 참여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좀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사태가 닥쳐서 비대면 교육, 비대면 학습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유료 세미나,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이런 유료 세미나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는 데미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사용법이 굉장히 쉽고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이 잘 되고 자동화가 잘 되는 게 장점이고요. 웨비나 서비스의 넘버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서비스는 빅마커라고 하는 서비스, 웨비나 서비스가 있는데 사용법이 데미오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데미오 같은 경우는 40불에서 65불 월, 그리고 빅마커는 한 75불이니까 대략 한 달에 돈 10만 원을 줘야겠네요.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스쿨 그리고 웨비나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동영상을 잘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잘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자, 이렇게 화면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 있죠. 회원 가입하고 서비스 시작하고 이렇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상적으로 스크린캐스트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캄타시아라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곰에서 나오는 곰 캡처 이런 서비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스크린캐스트를 화면을 녹화하고 편집까지 쉽게 가능한 캄타시아를 많이 사용하는데 비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최근에는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구동이 되는 그런 녹화 프로그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룸 같은 서비스인데요. 무료 그리고 월 10불 정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손으로 그림 그리는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두들리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동영상 아우트로를 만드는 데 유용한 필모라 9, 오페어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제작할 때 좀 어렵죠. 처음에는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캔바 서비스를 통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면 굉장히 쉽고요. 포토스케이프 X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이해가 좀 어려우시거나 화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 LTD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SaaS, 즉 회원 가입해서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서 바로 구동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은 보통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골고루 사용하게 되면 매월 사용하는 비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들이 대부분 구매 시에 한 번 지불하고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늘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서비스 초창기에 확산하고 입소문하고 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전문 사이트라든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서 오래전에 판매한 라이프타임 딜, LTD 제품, SaaS 제품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고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희귀한 제품은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죠. 에이전시 버전 화이트 라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아까 보셨던 랜드봇이라는 서비스 있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제가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인돌설이라는 서비스예요. 인돌스먼트가
보증하다 이런 의미죠.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후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기와 리뷰를 쉽게 받으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 얼굴과 이름, 직함, 그리고 평점과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한꺼번에 쭉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나 윅스 같은 데다가 쉽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태그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웨비나 태그를 붙여서 웨비나에서 이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보이게 되는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인도설 서비스의 내용을 등록하면 그 연락처가 컨버트킷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컨버트킷에서 메일을 보냅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그래서 잠시 후에 마지막에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텐데 이 링크예요. go.itaewon.com/review-w1 웨비나 1 이렇게 클릭하면 직접 후기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 후기를 작성하시면 컨버트킷에 태그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그 태그로 등록된 분들께는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메일로 자동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 못해서 태그가 걸려있는 분들께는 연락처가 있으니 자동으로 메일 그 강의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일단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우선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화면 스크린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나오고 있나요? 자, 크롬 탭에서 크롬 탭을 하나 제가 열고 여기서 몇 가지 서비스들을 잠시 후에 하나 여기 열어놨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랜딩 페이지 말씀 주셨죠? 누가 말씀하셨죠? 아까 그 민건홍 쌤이 랜딩 페이지 말씀하셨죠? 랜딩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는 주소를 까먹었네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교육 신청하셨던 페이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하나의 랜딩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있는 게시물을 클릭을 해서 또는 카톡에서 공유한 게시물을 클릭해서 이쪽 페이지로 오는 거죠. 이 페이지로 와서 내용들을 보고 어떤 세미나인지 한번 쭉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런 내용이군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빈 공백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인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기를 달면 여기 자동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시연을 해 보여드릴게요. 자,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챗봇으로 와서 여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W 위크 웨비나 원점 이거 주소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 그냥 단순히 뉴스레터 구독하는 페이지 이런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이렇게 사람들이 연락처를 받거나 연락처를 수집을 하거나 또는 뭔가 등록을 하게 하는 페이지를 큰 범주 내에서는 랜딩 페이지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육 접수하는 것들은 뭐 세일즈 페이지라고 보고 랜딩 페이지는 쉽게 연락처를 받는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쭉 보여드렸던 서비스 중에서 몇 가지 자, 우선 챗봇 한번 보여드릴까요? 랜드봇 자, 이 화면 랜드봇 화면이고요. 화면들 잘 보이시죠? 사인인, 로그인을 합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조금 걸립니다만.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봇들이 바로 이런 봇들이에요. 네, 교육 신청, 뭐 입금 확인, 동료 봇도 있고, 새 봇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빌더 봇 하면, 자, 이 봇에서, 랜드봇에서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합니다. 프로덕트 런치, 뭐 등등등.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템플릿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커스터머 피드백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해볼까요? 이 템플릿을 적용을 하면 이미 만들어진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배우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직접 그냥 쉽게 한번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크래치, 빈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오죠. 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내용들을 입력하죠. 환영합니다. 뭐라고요? 이혼 상담 전문 다예요. 자,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애니메이션 GIF 이미지는 네, 이미지는 디폴트로 나오는데 삭제를 해도 되지만 처음에 뭔가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다시 추가해서 여기서 미디어를 넣고 미디어 뭘 넣어볼까요? 자, 애니메이션 이온이니까 모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재밌네요. 자,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온 전문 변호사용 이렇게 보여주죠. 네,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복이 되니까 삭제하고 하이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예스라고 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왼쪽에 있는 위젯들을 적절하게 끌어놔도 되고 또는 여기서 바로 이 버튼 클릭하면 뭘 보여줄지 나오죠. 뭘 보여줄까? 메시지를 보내면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버튼은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을 보여주고요.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자, 먼저 메시지를 하나 넣어볼까요? 간단하게만 좀 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하긴 했지만 꼭 이용하실 거예요. 자, 먼저 하나 달고 다음에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하죠?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름 나오죠? What's your name이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됐죠? 저장. 다음에 여기서 이어다가 메시지를 하나 더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누구누구님 나오잖아요. 변수 넣어줍니다. 네임, 누구누구님,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봇을 만들게 됩니다. 할만하겠죠? 나중에 한번 교육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잠깐 드네요. 네, 고양이 귀엽죠? 자, 두들리 사이트, 제가 운영한 두들리 사이트에 보면 여기도 간단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붙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비머라는 서비스 있죠? 비머는 자, 클릭을 해서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나옵니다. 뭐 오픈합니다. 안내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컨텐츠하고 섞이지 않아서 이 사이트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서 좋은데 조금 이제 한 달 전 계신 분이니까 좀 분발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는 이게 뭐였죠? 프레시 챗이 있어서 여기서 상담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저한테 앱으로 메시지 형태로 와서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죠. 아까 웹사이트 도구 중에서 버드시드 잠깐 말씀드렸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있습니다만, 자, 클릭하게 되면 세일즈팀에게 메시지 보내기. 자, 이렇게 메시지 보낼 수 있네요. 또는 지식, knowledge library, FAQ 같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거죠. 뭐가 궁금한지 찾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subscribe, 이메일 남기는 것도 있고, 또는 여기서 웨비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고유의 기능들도 있지만 부가적인 것들을 이렇게 사이트 도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제피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피어가 굉장히 좋지만 하나 아쉬운 부분은 비용이 그렇게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 기본 모델을 사용하려면 월 20불 정도요. 일단 뭐 내용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잽 있죠, 잽. 잽이 이제 아까 프로세스 하나 다니니까요. 제 잽을 한번 클릭을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잽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잽들이에요. 자, 마케팅, 오늘 세미나 신청하셨을 때, 자, 제가 이걸 바로 클릭해서 편집을 하면 좋지 않으니까 우선 제가 복제를 해놓고 한번 복제한 것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떻게 구성하는지요. 자, 지금 원래 보이시는 이런 서비스들이 없다고 빈 화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앱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랜드버뿐만이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있었죠. 구글 시트, 구글 폼 어떤 서비스들도 연동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랜드봇이었죠. 랜드봇 지금 보시는 이 랜드봇 사용을 했고 랜드봇에 제피어 블록과 연결이 되면 예스 한 다음에 제 계정 한번 확인해주고 자 블록 네, 좀 복잡하니까 이 부분 넘어갈게요. 블록 봇 선택하고 데이터를 찾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찾으면 개만석 쌤 오신 것 같은데 이 정보가 여기 뭐 보여줘도 되겠죠? 여기서 이름 그리고 아바타 주소 신청한 교육 내용들 쭉쭉쭉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받아서 드미어라는 서비스에는 앱 선택을 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웨비나에 등록을 할 것인지 쭉 이번 주 거, 다음 주, 3, 4주차 거 쭉 나오죠. 하고 이름과 연락처만 자동으로 불러오죠. 여기서 데이터로 등록을 하고요. 다음에 컨버트 킷으로 보내서 태그를 만든다든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림톡을 보내는 부분들은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나오죠. 랜드봇에서 이름과 휴대폰 그리고 데이트는 날짜는 제가 입력을 했고 그 데미오에서 만든 웨비나 링크 여기다 불러오고요. 이런 내용들은 일부 제가 숫자값을 입력을 하기도 합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내용이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다가 변수들만 제가 받아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치환돼서 알림톡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 코드를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 한 페이지 코드를 가지고 쭉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값들 입력을 한 다음에 네, 알림톡을 직접 발송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웨비나에서 충분히 시연을 하고 보여드리기가 쉽지는 않죠, 내용들이 아무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장정화 쌤이 오프라인 강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기도 좀 엄중하고 해서, 일단 계획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일단 화면 공유하는 부분들 끄기 전에,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번 보고 싶은 내용들, 화면으로 직접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본조로 서비스 한번, 관리자 한번,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조로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이 리스트에 들어온 분들이 쭉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이만큼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만큼 계시고 제가 연락한 분들은 또 있겠고요. 전체 제가 25개를 보냈네요. 60%를 오픈했고 그리고 개봉한 60% 중에서 80%가 동영상 메시지를 확인하셨고 42% 좋아요, 클릭 33%.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과 시청률이 매우 높진 않은데요. 생각 같아가지고는 제가 시간 내고 신경 써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안 보시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이 서비스는 안 보는 많은 분들이 아니라 보게 되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전송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자, 본조로 서비스, 뭐 비머, 버드시드 이런 사이트 툴도 보여드렸고요. 랜드봇도 구현하는 화면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 타입폼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중에서 컨버트킷이라는 서비스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분이어서 약속했던 1시간 반은 살짝 좀 지났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여유있게 진행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내용이 조금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혹시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종료를 하고 돌아가셔도 자, 이 동영상은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급한 일이 있거나 바쁘신 분들은 네, 나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와 함께 진행을 하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컨버트킷 화면이고요. 제가 2월 27일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새로 이제 전에는 드립이라는 서비스 사용하다가 컨버트킷에 이전부터 테스트를 많이 해봤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구독자가 75명 정도 되고 자, 오토메이션 한번 볼까요? 자동화 플로우 차트 같은 기능이에요. 마케팅 자동화 클릭을 해서 볼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웨비나 2003 2020년 3월 첫 번째 웨비나에 신청을 했다는 태그가 딱 붙게 되는 순간 이 워크플로우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토메이션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51명이 들어왔죠. 총 들어왔고 이 중에서 웨비나 입금 태그를 붙인 분들만 51명 중에서 34분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4분이 기다리다가 지금 여기서 오늘이 3월 12일이죠. 3월 12일 아침 8시가 되면 이 이벤트를 발생하죠. 그래서 전체 51명이 다 이쪽으로 들어왔고
제가 톡이라고 태그를 달면 그 톡 단 태그의 제표를 타고 톡이 발송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기능들은 차근차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대략 서비스들은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화면을 다시 자, 화면을 공유를 중지를 하고 다시 발표 자료로 조금만 더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부분은 일단 가볍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약간 몇 분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면.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까지 이제 마케팅 방법들이 좀 발전하고 있냐면, 자, 얼굴도 같이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자, 당신의 영어 실력은 얼마나 되나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라고 위에 뜹니다. 그럼 풀어보기 딱 클릭을 하죠. 그러면 자, how do 자, X 가로 열고 do you do 하게 되면 what, how, where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그러면 what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10문제를 풀고 나면 자, 당신이 푼 문제가 몇 점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메일과 이메일 안 남기고 휴대폰과 이름을 딱 남기게 되면 등록이 돼서 알림톡이 저한테 옵니다. 귀하의 점수는 85점입니다. 앞으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제 연락처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잉글리시의 누구누구인데요. 퀴즈 풀고 응모하셨죠? 근데 응모했는데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영어 좀 공부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관심 있는 뭐 분야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가입 내지는 학원 등록을 유도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알림톡, 휴대폰 번호를 따서 알림톡과 오프라인 연락까지 하는 이런 마케팅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구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들리 관련해서는 좀 화면을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미니 코스 말씀드렸죠. 제가 온라인 티처블에다가 교육과정을 미니 코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두들리 튜토리얼이라는 미니 코스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8개 정도 되는 그런 온라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동영상 튜토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튜토리얼 1분 미리 보기까지 만들어 놓고 자세한 풀 버전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두들리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가입도 하시고 튜토리얼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등록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면 어떻습니까? 단지 PDF를 제공하거나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저에 대한 어떤 친근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더 느끼겠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티처블에 등록을 하게 되면 컨버트 킷에 자동으로 등록을 하거나 또는 제표를 통해서 드립에 연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컨버트 킷과 티처블은 네이티브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해요. 즉 티처블과 컨버트 킷을 자체적으로 연동을 해 놓으면 제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컨버트 킷과 티처블 계정이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화 연동도 했었고요. 드립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연동도 제표를 통해서 연동도 했습니다. 오토메이션은 처음에 복잡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메이션은 나중에는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오토메이션은 드립에서는 약간 컨버트캣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왼쪽에 보시는 이 구글 폼, 타입폼, 그 외에 다양한 폼들을 통해서 연락처를 등록을 한 다음에 제피어에서 받아서 드립이나 컨버트킷 같은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저장을 해놓고 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제피어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다음 주에 설명드릴 몇 가지 기법을 통해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알림톡을 발송을 하고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게 되면 채널 구독을 해서 카카오 봇과 연결하거나 카카오톡 발송을 할 수 있게 되죠. 또는 매니챗 같은 페이스북 봇 빌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LTD 말씀드렸는데, 구매 시 한 번 지불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버전이죠. 제가 이런 쪽으로 좀 촉이 있고 많이 활동을 하고 밝아서 이쪽을 좀 많이 발굴도 하고 구매도 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비스들은 굉장히 비용을 많이 주고 구매하게 됐어요. 아까 보셨던 랜드봇 있었죠? 챗봇. 저는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해요. 가격도 많이 올라서 지금은 월 한 100불 정도 합니다. 10만 원 정도 하죠. 예전에는 좀 저렴했겠죠. 자, 그거를 제가 라이프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구매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예전에 구매하신 다른 분에게. 한번 퀴즈 내볼까요? 제가 얼마나 주고 구매를 했을까요? 아직 25분 정도 계시니까 20불. 월 100불 정도. 네. 20불, 20불. 3만 불이요? 3만 원 말씀이겠죠? 김병국쌤. 10불. 네. 10만 원? 10불? 네. 이 버전이 매월 10만 원이라니까. 매월 10만 원? 매월 100불, 매월 100불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타임으로 구매를 해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200불이 구매를 했으면 두 달만 쓰면 본전을 뽑는 거죠. 보통 비용은 한 3개월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늘어나요. 이 랜드봇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한테 판매를 하신 그분이 실제 구매한 가격은 80불이었고요. 제가 그분한테 얼마를 주고 구입했느냐? 550불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수수료 감안하면 한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6개월만 사용하면 본전을 뽑고 제가 그 봇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이미 충분히 마음속으로는 본전을 뽑은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이프타임 딜을 두들리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랜딩 페이지 보셨죠? 교육 접수하는 페이지. 그런 페이지에 들어가는 페이지 빌더, 템플릿 이런 것들도 라이프타임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라이프타임으로 구매한 것들은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엔도설이라는 서비스는 후기 관리 서비스예요. 스크린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도 이따 링크를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리뷰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바타 업로드할 수 있고요. 또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페이스북 연결. 짜잔 나오죠. 이렇게 아바타도 넣고 이름 이태원, 이메일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gmail.com 회사 및 직종 예를 들어서 1인 기업 마케팅 튜터 이렇게 해보죠. 자, 평점은 1개부터 5개까지 원하시는 대로 입력을 하시고 제공해 주신 웨비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실제 리뷰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전송을 하면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리뷰를 접수했습니다. 리뷰 작성해서 감사하고 후기를 RA 서비스에서 페이스북에서 하면 더욱 좋겠대요. 제가 추천하기. 그리고 클립보드의 내용을 복사했으니까 추천하기 클릭해서 뭐가 뜰까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뜹니다. 이태원쌤 리뷰. 리뷰를 골라 넣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올린 리뷰를 제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여기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터링 서비스를 둬서 리뷰의 별이 4개 이상 되는 것만 자동적으로 승인되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능도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아까 보셨던 페이지에 이렇게 후기 작성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보이게 되네요.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더 작성하시는 분들은 뭐 최근 거 또 랜덤 이렇게 보이면 교체가 되겠죠. 제가 별 5개 굳이 달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양심껏 별 5개를 주실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마 별 3개 미만으로 주신 분들은 작성하셔도 여기 자동으로 등록이 안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인도설 서비스도 제피어로 연동을 했어요. 자, 인도설 서비스는 제피어로 연동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이제 태그 달고 자동으로 여기도 화면에 나오고 그 태그 달린 분들께 제가 이메일로 바로 그 강의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총 이제 4주 동안 진행을 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메시징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와 알림톡 발송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 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고 3주차에는 웨비나와 온라인 코스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티처블, 뭐 하이츠 플랫폼, 클래스 120 등등 다양한 서비스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로 좀 더 낮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웨비나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4주차에는 랜딩 페이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홈페이지도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페이지 빌더 등등 이런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서비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많을 수도 있고 저는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았지만 못 보여드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뭔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웨비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